자, 3학년 1학기 우리 1단원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올려준다고 했잖아. 지금 수업할게요. 먼저 첫 번째 프린트를 보면은 우리가 2학년 때 외웠던 걸 한 번 더 외우려고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 나는 2학년 때 이미 다 외웠는데 그런 사람은 안 봐도 돼. 그런데 좀 긴가민가 하고 외운 지 한참 지났으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프린트가 지워져가지고 다시 쓸 건데 첫 번째는 아마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기율표 외우기가 써있을 거야. 그지? 이게 기준이 얘들아 주기율표 외우기가 아니야. 선생님은 먼저 우리가 이온을 외우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먼저 기억하기로 했어. 자, 여러분들 먼저 맨 왼쪽에 플러스 1을 적으세요. 그럼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쉼표 하세요. 쉼표를 기준으로 종이를 딱 접었어요. 그럼 대깔꼬마니처럼 왼쪽에 지금 플러스 3이 있으니까 V자 지금 쉼표 기준으로 옆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 다음 또 종이 접었잖아. 아까 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지막에 똑같이 쉼표를 적어주세요. 됐죠? 이거부터 기억해. 이게 바뀌면 안 돼. 뿔 1, 뿔 2, 뿔 3 쉼표, 마 3, 마 2, 마 1 쉼표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적는데 물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운 사람, 선생님이랑 2학년 1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괜찮아. 다 외웠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때 수업을 안 들어서 이걸 못 외운 사람은 박자 맞춰 외우시기를 선생님은 바래요.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 먼저 글씨를 써드렸어요. 먼저 읊어봅니다. 수헬리베 붕탄질 산풀내나 마알규 인황여마 칼륨 칼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써볼게. 수, 헬, 리, 배, 붕, 탄, 질. 딱 7글자야.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선생님은 그 원소 기호의 앞글자만 따서 읽었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산풀, 내나, 마알규예요. 산풀, 내나 마알규 이것도 7글자 짝을 맞췄어요. 산풀 내나 마알규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인황염아 칼륨 칼이야. 자, 인황염 자, 염은 염소고 아는 아르곤이겠지. 둘 다 칼칼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놈이 칼륨이야. 그래서 칼륨 칼 그럼 딱 7자가 떨어져. 자, 볼게. 수헬리베 붕탄질 산풀내나 마알규 인황염아 칼륨 칼 수헬리베 붕탄질 산풀내나 마알규 인황염아 칼륨 칼 이렇게 한국말로 먼저 외운 후에 자 써볼게. 수소부터 쓸게. 수헬이잖아 얘들아. 수를 쓰고 수소를 쓰고 저기 끝으로 가. 헬 이렇게 줄 맞춰 썼지.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쭉 쓰면 돼. 리배 붕탄질 수헬 리배 붕탄질 산풀네 그 다음 나야 나 마알규 마알규 인황염아 칼륨 칼 인황염 아르곤 칼륨 칼슘입니다. 자, 그러면 총 20개를 썼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얘네들 있잖아, 얘들아. 얘네들은 모두 다 플러스 1가를 갖는 애들이야. 이온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플러스 2가를 갖는 애들이지. 이런 식으로 쭉 따져가면 됩니다. 그럼 이온까지 외워졌죠?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선생님이. 자, F 플로린, Cl, 염소 그 밑에 대문자 I를 쓰시면 돼요. 이건 아이오딘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I인 이 아이오딘은 마이너스 1가를 차지합니다. 잘 보세요. 요만큼만 이름이 뭐냐면 뭐뭐화 이온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냥 이온이거든. 예를 들어 리튬은 리튬 이온, 베릴륨은 베릴륨 이온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주황색으로 네모그은 얘네들은 뭐뭐화 이온이 붙어. 산소는 산화 이온, 플로린은 플로린화 이온, 황은 황화 이온, 염소는 염화 이온, 대문자 I인 아이오딘은 아이오딘화 이온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외에 선생님이 이 플러스 된 애들 내가 적어볼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금속들 있잖아. 너네가 여기 없는 금속들. 얘 긴가민가? 걔네들은 E 플러스야. 봐봐. E 플러스인 애들 PB E 플러스지.
Cu 2 플러스지 구리야. Fe 철 2 플러스지. Gn 아연 2 플러스지. 그 다음에 망가니즈도 2 플러스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네들 다들 2 플러스예요. 되셨어요? 자, 이러면 이제 1번이 끝났고요. 자,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분자를 적으세요가 나왔어. 자, 보자.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개념 설명을 여기서 할 수는 없다. 원자끼리 이제 붙어가지고 어떤 덩어리를 이루었어. 근데 얘네가 이것들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이는 수소 있잖니 얘들아. 이건 지금 기체 수소가 아니야. 얘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염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블럭이 어디 가서 누구와 조립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체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체 H라는 두 놈이 붙은 거야. 자, 보세요. 수소라는 기체는 H2라고 씁니다. 산소라는 기체는 O2라고 써요. 염소라는 기체는 Cl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지? 질소라는 기체는 N2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게 뭐냐면은 기체야. 한 종류의 원자로 만든 기체들은 궁뎅이에 이를 붙였네. 이렇게 기억해. 수소, 산소, 염소, 질소 다들 궁뎅이에 이를 붙였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물을 기억했는데 물이라는 건 H2O잖아. H2O의 친구가 있어. H2O를 너무 좋아해. 과산화수소야. 자, 봐봐 얘들아. 산화수소가 사실은 물 아니니? 산화수소, 그치? 근데 거기에 산소가 과하대.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니까 H2O2가 되는 거야. 산소가 과하니까 산소가 하나 더 있어. 물의 친구. 물을 너무 좋아해. 뒤에 한 번 더 나올게. 그리고 나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써볼게. 일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탄소인데 산소가 하나 붙었어. 그래서 CO야.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몇 개 붙었어? 2개. CO2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 가보자. 암모니아. 선생님이 암모니아는 농협3 이렇게 기억했었어. 농협3, 농협에서 방구를 끼는 구린 남자 이거 암모니아. 농협3니까 NH3. 그 다음에 메테인이라는 가스가 있지. 메테인은 텔레비전 봅시다. 채널 4입니다. CH4.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수소 써볼게요. 염화수소는 다른 말로 염산이라고도 불러요. 염화수소는 기체인데 물에 녹이면 염산이 돼. 선생님이 화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놈 앞에 놈 붙였습니다. 뒤에 놈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수소를 쓰고 염소를 쓰면 됩니다. 됐죠? 그럼 분자는 다 외웠어. 자, 이번엔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앙금을 외워야 돼. 앙금이 총 7개가 있어서 2학년 때 외웠거든. 근데 우리가 3학년 때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앙금을 그 당시에 총 7개를 네 칸으로 나눠줬어. 첫 번째 앙금은 진짜 많이 나오는 애야. 은이 들어가 있는 애.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난 안 외울래 라고 거부를 해도 외워져. 당연히 너무 문제에 많이 나와. 단골입니다. AgCl 흰색이에요. 흰색. AgCl 흰색. 엔젤 같지 않니? 뭔가 엔젤? AgCl 흰색. 두 번째는 총 4개가 있어요. BC 순서예요. 자, 보자. BaCO3. BaSO4. 자, BC 순서라고 해서 똑같은데 CA로 바꾸면 돼. CaCO3. CaSO4. 이렇게 외웁시다. BC. 이거 모두 다 흰색이에요. 3번. 자, 노란색 P 나는 이렇게 외웠어. 노란색 P가 내려 PbI2 노란색. 됐니? 4번 구린 놈 CU9. 구려. 얼마나 구려? 검은색이라 구려. CUS 구린 놈 검은색.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앙금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외워야 돼. 이걸 어떻게 외워줘? 이걸 왜 못 외워? 이거를 선생님 지금 동영상을 계속 끊임없이 듣고 자기가 중얼거리고 하면서 계속 이거를 몇 번, 한 20번 들어봐라. 외워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요거까지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걸 외워놓고. 자, 이제 3학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공부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애가 전기가 분해가 되네요. 자, 물이라고 하는 애를 써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내가 이걸 다 못 외웠어도 H2O 그럼 H란 애랑 O란 애랑 붙었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얘를 내가 쪼갤 수가 있거든. 뭘로 쪼갤 수 있냐면 전기를 넣어주면 쪼개져. 또는 열을 넣어줘도 쪼개져. 그럼 얘를 이제 쪼개면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진다는 거잖아. 그치? 어려운 사람 있어? 없어. 자,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소랑 산소를 내가 써볼게. 수소는 요거야. 산소는 요거야. 선생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면 이렇게라도 기억해야 돼. 수소는 양이온이므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을 하고요. 산소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데 내가 양이온, 음이온을 까먹었어.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산소 너무 좋잖아. 우리 숨쉬게 해주는 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플러스 쪽으로 갖다 주자. 그래서 산소는 플러스 극이 생기고 수소는 마이너스 극이 생긴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고, 두 번째, 지금 봐봐. 수소가 훨씬 더 가볍고 지금 양을 보니까 H2O 그러니까 H가 더 많았어. 그래서 얘네를 분해해도 수소가 더 많이 생겨요. 얘가 2고요. 얘가 1입니다. 부피 B가요. 됐죠? 어렵지 않아. 자, 이제 두 번째 2번 탄산칼슘으로 가자. 먼저 탄산칼슘이 뭔지 알아야 돼. 선생님은 탄산칼슘 그러면 이걸 일단 써야 된다고 생각해. 너네가 칼슘을 쓰고 탄산을 쓸 거야. CA. 그 다음 탄산은 CO3. 됐지. 요거거든. 앞에 앙금에도 나왔어. 어머 이거 흰색 앙금이잖아. 거기서도 나왔고 탄산칼슘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석회암. 그렇다면 산호 껍데기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얘네들 조개, 달걀, 산호의 껍질 부분, 외피 부분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내가 산을 넣는 거야. 우리가 아직 산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신맛이 나는 어떤 액체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 교과 과정에 나오는 산은 염산이 있어요. 집에 염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액체에 식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런 그릇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넣고서 식초를 넣어주세요. 식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동글동글동글 기포가 막 생겨. 그럼 이 기포를 어디서 봤는 줄 알아? 너네 유리컵에다 사이다 따라봐. 그때 생기는 기포랑 똑같이 생겼다? 그럼 뭐란 이야기냐면 선생님은 요게 이산화탄소란 얘기야.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지금 공부할 적에 지금 배우는 내용에서 신맛이 나는 그런 염산, 식초 이런 거와 탄산칼슘이라는 애가 만나면 자꾸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겨서 날아가.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보잖니? 그러면 달걀에 있는 그 딱딱한 껍질 있지. 그 탄산칼슘이 없어졌어. 녹았다는 얘기야. 녹아서 뭔가 식초의 어느 부분으로 좀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간 거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됐죠? 자, 사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요. 산과 금속. 자, 봅시다. 금속은 쇠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걸 써볼게.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막 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애들과 산이 있어. 방금 좀 전에 배웠어. 신맛이 나는 어떤 액체구나. 우리 이거는 염산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배웠지. 얘네 둘을 섞잖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했어. 바글바글 기억나지?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야 금속 강한 놈. 무서운 놈. 금속 얼마나 강해. 쇳덩어리잖아. 얘도 무서운 놈이야. 우린 얘를 많이 들어서 악명 높은 애야. 이렇게 무서운 애와 무서운 놈이 만나니까 격렬하게 반응하더라고. 격렬하게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막 열을 막 뿜어내. 둘이 막 치고받고 하면서 열을 뿜어내면서 격렬한 기체를 뿜어낼 거야. 격렬한 기체 뭐지요? 폭탄을 만들 겁니다. 수소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수소가 발생하고 부글부글 열도 발생합니다. 열을 뿜어내요.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4번. 과산화수소분해.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과산화수소 썼지? 어떻게? 산화수소가 물이잖아. 근데 산소가 과하잖아. H2O2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근데 과산화수소는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물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물이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쪼갠다. 뭘로? 물로 쪼개. 자, 물이 H2O지. 그럼 뭐가 하나 남니? 산소가 남지? 그래서 얘가 쪼개지면 물과 산소로 쪼개집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했어요. 탈색이라든가 표백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한다고 머리 염색 이야기해줬어. 자,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넘어가자. 탄산수소 나트륨의 같은 말 마트에 팔아. 여기 앞에 마트에 팔아. 식소다라고 써있어. 또는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베이킹 파우더라고 써있어. 아, 베이킹 파우더라는 건 빵 만들 때 넣나 보다. 잘 봐봐.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버터 어쩌고저쩌고 막 넣었어.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조금 넣어. 그리고 반죽한 다음에 오븐에 넣어두면 따뜻하잖아? 그럼 얘가 쪼개져. 누구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쪼개져. 뭘로? 열에 의해서. 열분해야. 그러면 선생님 써볼게. 탄산, 수소, 나트륨한테 열을 주면은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냐면은 자 여기 있는 수를 가려. 첫 번째가 얘로 쪼개지는 거야. 탄산 나트륨이 나와. 탄산 나트륨이 나오고 자 봐봐 얘들아. 빵을 봐봐.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 그럼 기체가 있다는 얘긴데 무슨 기체가 있겠어? 이산화탄소가 얘를 부풀게 하는 거야. 탄산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리고 H2O인 물도 쪼개져서 나와.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쪼개지는 과정을 외울 적에 안 이어지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 가운데를 가려. 탄산나트륨 하나 하고 빵이 부풀어서 이산화탄소. 빵이 얼마나 촉촉하니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요게 잘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가 달고나 있지. 달고나 너네 만드는데 설탕을 막 녹여. 국자에다가 걸쭉하게 녹인 상태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한 스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풀어 올라 걔가. 누구 때문에? 이 때문이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연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연소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종이나 나무 같은 건 잘 타죠. 그런데 금속을 상상해 보세요. 금속을 태우면 잘 타나요? 안 타죠. 그래서 잘 타는 물질의 연소와 금속의 연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잘 타는 물질 뭐가 있을까? 종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뭐를 공부할 거냐면 메테인이라는 가스를 지금부터 연소해 볼게. 가스야. 그럼 얘를 태울 거면 불을 내야 되잖아. 불을 낼 때 먼저 불을 켜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산소에 불을 딱 켜가지고 불이 켜졌어. 그러면 메테인이 타. 그리고 뭐를 내뿜어내?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내지. 우리 5학년 때 양초의 연소에서 배웠지. 그리고 물도 생겨요. 수증기로 생겨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잘 타는 물질의 연소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타지 않는 금속의 연소로 가볼게요. 선생님은 금속의 연소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얘를 불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딱 켰어. 그럼 일단 뭐가 와야 되니 얘들아? 산소가 와서 불을 붙였지. 그런데 이 산소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이 산소가 저 구리에 타닥타닥타닥 붙어. 자, 봐봐.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럼 색깔이 변하겠지. 구리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던 구리가 검게 될걸. 그래서 이 검게 된 이 구리가 산소가 다닥다닥 붙은 거야. 그럼 보자. 구리가 예를 들어 4g이었어. 그런데 다 타고 난 이 구리는 5g이 되었어. 왜? 1g 산소가 붙었잖아. 그럼 이제 어느 사람 이런 거지. 누군가가 연소를 하면 기체로 빠져나가서 몸무게가 줄어드는데 이건 아니야. 붙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질량이 증가합니다. 산소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세요. 어떤 금속이 왔어. 금속을 태우잖니? 그럼 이름은 산화금속이 되는 거야. 산화금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금속에 산소가 붙었어요. 이런 뜻이야. 산화금속이 됩니다. 됐죠? 요게 잘 타지 않는 금속의 연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금속이 녹쓰는 현상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만한 철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철이 녹슬었더라고요. 철이 녹슨다는 건 뭐냐면 철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산소가 와서 자꾸 달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봤어? 왼쪽 그림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금속의 연소도 산소가 와서 붙는 과정, 금속이 녹쓰는 현상도 산소가 와서 붙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금속의 연소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얘가 불을 붙이니까 뜨거워졌지. 금속이 녹쓰는 현상도 사실은 열을 내뿜는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얘 이름도 산화철이야. 그래서 금속의 연소나 금속이 녹쓰는 현상 둘 다 열을 내뿜어내는 반응이에요. 자, 9번은 패스하고 10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설제는 뭐가 있냐면 염화 칼슘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산화칼슘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얘네 둘은 물을 만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열을 발생시켜. 그래서 눈이 녹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물에다가 염화칼슘이 들어갔으니까 혼합물이 돼서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안 얼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왜 배우냐면 요 지금 염화칼슘과 산화칼슘이 물과 만나는 반응에서 열을 내뿜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배경 지식을 지금 먼저 배우는 거야. 먼저 산화칼슘 이야기부터 해줄게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애는 비료로 많이 쓰여요.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 창고에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장마가 졌어. 비가 왔지. 그럼 여기에 물과 만났잖아. 그래서 불이 날 수 있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산화칼슘과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컵 안에다가 이 성분들을 넣어놓고 이제 내가 이 버튼을 누르거나 뭔가 이 컵을 탁 뜯으면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만나면 열을 발생하니까 내가 여기에 물을 따르면 물이 데워질 수가 있겠지. 우리는 이런 컵을 어디 나가서 쓸 수 있잖아. 이걸 발열컵이라고 불러. 열이 뿜어내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11번. 얼음보다 차갑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만한 수조에 얼음을 담거라. 하지만 얼음은 0도밖에 안 되니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냉장고를 역할을 얘가 못해. 그래서 뭐를 뿌린다? 소금을 뿌려라. 얼음에 소금을 뿌리거나 물에 소금을 뿌리면 온도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내가 얇은 작은 그릇을 넣고 여기다가 우유를 깐 다음에 우유를 자꾸 빙빙 돌리면 우유가 살얼음이 얼어. 왜냐면 이 지금 얼음에 소금을 뿌린 요게 한 마이너스 22도 막 이렇게 2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얼고도 남겠지. 그래서 요런 지금 현상은 얼음에 소금을 뿌리거나 물에 소금을 뿌려서 이게 섞는 과정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거든. 그럼 얘가 열을 가져간 거지. 얘가 열을 가져갔으니까 우유가 시원해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을 흡수한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흡열했다라고 말을 할 거야. 얘가 주인공들이 열을 가져가서 우유가 차가워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냉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냉팩은 내가 시원하는 거잖아. 내가. 그러면 요 지금 냉팩을 만들어 재료들은 자기네가 열을 가져가야 돼. 그래야 사람인 내가 시원하니까. 자, 냉팩 만들기 재료를 기억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 봉지에 뭐를 넣을 거야. 이 넣는 물질은 암모늄자가 들어가는 애들이야.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 이런 애들을 준비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거나 또는 수산화 바륨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섞이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섞이면 이게 차가워져요. 내가 만지면 차가워. 내가 차가운 거야. 나 차가워. 그러면 얘는 여기는 열을 가져간 거지. 그래서 얘가 열을 흡수한 얘도 흡열 반응입니다. 이걸 지금 헷갈려요. 왜냐면 냉팩인데 왜 열을 흡수해요? 이래. 얘가 흡수하니까 내가 시원한 거잖아. 됐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핫팩을 만들어 볼게. 여러분들 요즘 핫팩을 가지고 다니는데 핫팩을 잘 보면 부직포로 되어 있어. 부직포가 뭐냐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야. 이게 부직포예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왜 있지? 공기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특히 산소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가루가 있는데 그 가루 첫 번째 철가루입니다. 왜? 철가루가 산소와 만나면 녹슬지? 우리 앞에서 배웠어. 녹슬 때 열을 방출한다고. 열을 얘네가 만들어낸다고. 녹슬고 있는 또 못에 갔는데 따뜻하지 않던데요. 너무 천천히니까 그렇지. 우린 이걸 빨리빨리 하게 해서 핫팩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철을 다 가루를 냈잖아. 표면적을 넓힌 거야. 빨리빨리 만나게 하려고. 두 번째, 속도를 빨리빨리 하게 하자. 뭘 넣어줘? 소금물을 넣어줄 거야. 왜? 바닷가 가봐. 녹 더 잘 설잖아. 그치? 그래서 소금물을 넣어주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선생님이 숯가루 넣어준댔지? 선생님이 식당 이야기했어.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숯을 뒀어. 욕실에다가. 그래서 여기도 숯가루를 넣음으로 해서 소금물이 어떻게 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보온 효과를 위해 뭐를 넣는다? 질석. 얘는 보온 효과예요. 온돌마루를 생각해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흔들면 얘가 주인공이야. 철가루가. 산소와 철가루가 만나가지고 녹이 스는 과정을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핫팩이 되는 거예요.
자, 산 아까 배웠습니다. 염산. 무서운 놈이야. 무서워. 우리 지금 무서운 애를 배웠어. 염기. 선생님이 비눗물 얘기해줬고 양잿물도 얘기해줬고 선생님 지문 녹은 얘기까지 해줬어. 이거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애인데 수산화자가 들어가면 염기거든 얘들아. 자, 얘도 무서운 애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지문 녹았다니까.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야 무서운 애와 무서운 애가 만났어. 난리가 났겠네.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겠네. 그렇지.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 열이 발생해. 열을 뿜어내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이 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15번, 16번 같이 할게. 광합성은 이거는 너네가 이 식을 안 외워도 돼. 사실 지금 파트에서는. 근데 너네가 이미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볼게. 광합성은 식물의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재료가 뭐가 있니? 먼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되지. 그치?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영양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듭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요거가 들어온 거지. 얘가 빛이고 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열을 흡수한 애야. 이 반응이. 그치? 그럼 내가 나뭇잎들 근처에 있으면 나는 시원하겠네? 얘가 열을 흡수했잖아. 가져갔잖아. 됐지? 두 번째, 호흡은 내가 영양소가 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산소가 영양소를 쪼개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물을 만들었어. 그치? 그럼 얘는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 뿜어내는 거네. 그래서 얘는 열을 방출하는 애야. 그러고 보니 호흡을 많이 할 때 내 체온이 막 올라가지 열을 방출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해서 총 16개를 잠깐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듣고 안 헤어진 사람 또 듣고 아, 난 듣기 싫어. 나는 한 번만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완벽하게 해오든가. 그래서 요 16개의 반응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